힘들게 다 만들었단다. 얘들아, 오늘 진짜 오늘부터 여기 뒷부분 있지? 선생님의 빠른 풀이법이 엄청 많아요. 시험 시간 내가 말하지만 너희들 내신모의사 계속 보지만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 시간이 모자라게 나와. 1등급 애들 시간 안에 못 풀어. 수학 천재인들 시간 안에 못 풀어. 진짜 잘하는 애들. 진짜 그냥 전문가야. 안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풀어. 학생들이 시간에 못 풀게 나온단 말이야. 왜요? 빠른 풀이법이 있으면 그걸 당연히 알아서 해야 돼. 특히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풀이법들이 문제들이 주관식은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처음에 바로 해야지. 볼 필요 없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해봅시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의 활용. 첫 번째, 이제 사인 법칙을 배워볼 거예요. 사인 법칙. 죽음의 원인인가? 사인? 그건 아니겠지. 자, 사인 법칙. 이 사인 법칙은요, 수능 문제에서도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데 반드시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는 말이 등장해. 뭐라고? 외접원의 반지름 R. 거기에 빈칸에다 써야겠지.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외접원 반지름 R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이제 사인 법칙 안 나올 때도 쓸 수 있지만은 나온다면은 사인 법칙을 안 쓰면 틀리는 거야. 풀 수가 없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안 쓰면 이제부터 틀려. 이제부터 쓰면 끝날 때까지 얘들아. 안 쓰면 틀려. 무조건 쓰는 거야. 100% 모든 문제, 1000문제, 10,000문제, 1억 문제 내가 다 봤어.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사인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원을 이렇게 볼 건데 이 원에 삼각형이 있어요. 원 내부에. 우리가 세 점을 원 위에서 잡으면은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삼각형이 나오란 말이지. 자, 조금 더 위에다 잡을래. 여기다 긴 잡았다. 이렇게 세 점을 잡으면 삼각형이 나오죠. 이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그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외접원이라고 얘기하지. 외접원. 이해했어요? 삼각형 바깥에서 만나는 원이니까 외접원이라 얘기하는데, 자, 이 내부에서 점 3개 찍으면 삼각형 나오지. 둔각, 예각, 직각 다 나와. 맞아요? 다 같은 원이야. 같은 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다 같은 거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이 뭔지 일단 쌤이 써줄게. 이걸 외워야 되고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줄 거거든. 난 외워야 되는데 바로 사인 A분의 A는 그리고 사인 B분의 B고 그게 사인 C분의 C다. 그리고 그 값이 이 R로 다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외우면 절대 안 돼. 알겠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수학을 느리게 풀겠다 이 뜻이야. 사인 법칙은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다.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자,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이야. A가 여기 있으면은 이 변 A는 반대편에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니? 대변이라고 얘기하지. 똥 말고. 자, B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다고. 여기가 C에 대한 것도 반대편에 있다고. 이렇게 A, B, C 보이지?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는 사인 값과 그리고 그거의 대변 길이 분수로 나타내면은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같은 거야. 이 R로.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공식을 이렇게만 쓸 게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어? 잘 봐. A는 2R 사인 A다. B는 2R 사인 B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공식을 이렇게 다 외워줘야 되는 거야. 이 보라 색깔 공식만 외우면 절대 안 된다. 망한다. 알겠지? 망한다. 이거를 외우고 이거 하나만 외우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푼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겠어? 이렇게 총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을 다 해야 된다고. 사인 A는 이렇게 문제에서 각을 계속 물어봐. 사인 A가 계속 여러 번 등장해. 그럼 2R분의 A를 바로 대입해야지. 이 보라색깔 공식을 여러분들이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한 줄만 외워서는 안 되고 다 기억해야 돼. 빨간색과 노란색과 보라색을 다 기억해야 돼. 이렇게 사인 A분의 A는 2R만 기억한 게 아니라 사인 A는 2R분의 A다. A는 2R 사인 A다. 이렇게 다 기억해야 돼. 이해했어요? 자, 근데 왜 공식이 왜 이따구로 나올까? 당연히 알아야겠지. 자, 그 이유는 바로 어렵지 않거든? 우리가 중3 때 뭘 배웠어? 원주각 배웠지?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같아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은 A로 동일하다고.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각으로 옮길 거야. 각을 어떻게 옮길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옮겨줄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각 A를 옮길 건데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옮겨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기 각은 둘이 같을 거고요. 당연히 원주각 성질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될 거야. 이유는 반원이니까. 맞아요. 지금 이 지름을 딱 선분 A'B가 지름이 되잖아. 원의 중심을 딱 지나니까. 이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반드시. 이해했어요? 쌤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그래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 이거 몇 도야 여기? 중심각이거든. 180도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원주각 2분의 1 곱해야지. 그러면 90도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사인 A를 구해볼게. 사인 A는 사인 A 프라임이랑 당연히 같을 거고 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지. 이 길이가 지금 2R이잖아. 이 길이가 2R이니까 A는 여기 A잖아. 따라서 사인 A 프라임은 2R분의 A라고. 빗변분의 높이니까. 아, 사인 A는 2R분의 A 증명이 됐지. 이거를 넘기고 넘기면 보라색씩 노란색씩 다 나올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내각이 아니라 등각일 때도 당연히 직각일 때도 성립하는 있지. 이 삼각형이.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돌린다면.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마찬가지로 B를 돌리고 C를 돌려도 똑같이 나오니까 증명은 간단하고 기억을 잘 해줘야 되는 거는 증명한 방법도 아니야. 이 공식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을 잘 기억해야 돼. 알겠어?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사인 A 대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다. 왜요? 이유는요? 사인 A에다가 대입해봐. 빨간 색깔 2R분의 A 대입해봐 얘들아. 사인 B에다가 2R분의 C 대입해봐. 사인 C에다가 2R분의 C 대입해봐. 비례식이잖아. 2R을 다 곱해. A 대 B 대 C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즉! 세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은 사인의 값의 비율에 말을 못해. 값의 비율과 같다. 이해했어요? 각의 비율이랑 변의 비율이랑 같은 게 아니야. 각의 사인 값에 대한 비율이 변의 비율과 같은 거야. 알겠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다. 여기까지. 이게 사인 법칙이 다야. 어렵지 않지. 거기 아래다가 이제 적어줘야겠지. 사인 A가 나올 때라는 곳에다가 빨간 색깔 영어를 적어야 되고 사인 A 대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리고 변의 길이에다가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를 적어줘야겠지. 이해했어요? 거기다 좀 채워볼게요. 채워봤어요? 지금 채워볼게요. 유경장 채워볼까요? 오늘 밤새야지. 밤새서 다 만들어야지. 또 나머지 프린트들. 크크. 야 근데 너 월급에 2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뭐하냐? 너 월급에 2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뭐하냐? 없어? 그래. 근데 너 특강도 듣는 거 바쁘긴 하잖아. 그때 이제 스님이 개별 진도 2월달 한 달만 추가적으로 그냥 개별 심화 문제풀이 질문할 걸 반을 만들거든. 관심 있으면 2시간 반 더 수업을 듣던가.
그때 모르는 걸 좀 더 질문할 시간을 늘려보던가. 어때? 대수 부분이나 미적분 부분이나 다 괜찮아. 어때? 생각해볼까? 근데 너 오전에도 화목이긴 하지? 화목이 하니까 상관없지. 그럼 월화수목금 다오네? 토요일도. 좋은데? 좋은데? 아니야? 좀 힘들지? 해야 되니까? 맞아. 너 특강 들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경이 뭐하니? 월급에? 이 얼굴에 시. 사인 B는 이거 제가 잘못 적었다. 2R분의 B야. 일부러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다. 내가 체크해봤어요. 기억. 자, 사인 법칙 이제 다 적어가지. 자, 다음 또 이어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몇 가지 기억해야 돼? 당연히 이거 네 가지 다 알아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 공식만 이거 파란 색깔은 이게 다른 정리잖아. 이 공식에서 나온 정리잖아. 이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지. 사실 원래 뿌리는 같은 하나의 식이지만. 근데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버전을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이 꼭 첫 번째 거 하나만 알고 두 번째 거는 모르려고 해. 첫 번째 걸 계속 이해하고 앉아있어. 그러지 말고 두 가지 버전으로 다 기억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첫 번째 공식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해줄 거야. 알겠어?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하나만 기억하지 말라고. 어떤 거 하나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얘들아, 이게 무슨 정리지? is the 보라스.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만 더 붙여준다면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얘들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쓰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C제곱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C제곱은 물어봤잖아. C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랑 한 각이 주어졌을 때 뭐라고? 두 변의 길이랑 한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거야. 이걸로 뭐를 구할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그냥 한 변이라고 쓸게. 이걸 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쓴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버전도 있다는 거잖아. 다른 버전은 뭐냐면 코사인 C는 꼴로 나오는 버전이거든. 코사인 C는 어떻게 되게? 분수꼴이 되는 거야. 넘겨서 어떻게 되는 거야? 2AB 코사인 C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C제곱은 우변으로 올 거고, 그럼 분자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 있을 거야. 그러고 2AB 코사인 C가 좌변으로 넘어갔으니까 코사인 C 앞에 2AB가 있지? 이 2AB로 나눠준다면 이렇게 식이 써져 있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거야? 바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때 쓴다는 거지. 코사인 C를 물어봤잖아. 맞아요? 나머지 한 각을 물어본 거야. 한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알겠지? 즉, 이건 언제 쓴다고? 뭐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다 안 주어져도 돼, 얘들아. 또는 비율이 주어져도 돼, 비율. 세 변의 길이 또는 비율이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한 각을 구할 때 쓴다는 거지.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세 변의 길이가 다 안 주어져 준다니까? 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길이가 6, 8, 12 일 수 있잖아.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A, B, C를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기를 구할 때 코사인 A를 구할 때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겠니? 잘 봐. 이 값이 너무 크면은 좀 나눠서 해도 똑같겠지. 왜? 각이 달라질까? 닮음이잖아. 닮음 같아 안 보이지? 닮음 같이 안 보이지? 얘들아 닮음이잖아. 닮음이라고. 맞아요? 닮음이면은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각의 크기도 다 어때야 되겠어? 똑같아야겠지. 각의 크기도 다 반드시 똑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8, 6, 12가 아니라 8K, 6K, 12K 이렇게 되어 있어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 4, 3, 6으로 쓰는 게 낫다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을 대입을 해봐라. K제곱이 약분이 된다. 분모에도 분자에도 K제곱이 있을 거야. 8K, 6K가 분모에 들어오고 2 곱하기 8K, 6K. 분자에는 얘 제곱해서 얘 제곱 뺀 거가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다 K제곱이 있어. K가 다 약분이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세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만 주어져도 우리 코사인 법칙 써서 그 각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닮음이니까. 쌤이랑 차은우랑 닮은 기억. 차은우는 나랑 같죠? 네, 그쵸? 아, 이제 진짜 차은우,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잘 내야 된다고. 맞아요? 쌤도 세금 2천만 원 내봤어. 얘들아. 돈 겁나 벌어봤어. 지금 이렇게 2명밖에 없지만 쌤 한 대 잘 나가던다. 지금도 잘 나가잖아. 자, 아무튼 내가 이제 말해줄게. 그 세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만 있어도 한각 구한댔잖아.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 아, 그리고 코사인 법칙 증명한 건 왜 안 보여주냐고? 보여줄 건데 여기다가 보여줄 거고 굳이 여러분들 적지는 마. 솔직히 말하면 적지는 마.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증명하는 거를 알면 좋지. 알면 좋은데, 자, 여기를 스님이 뭐라고 할까?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 괜찮아? 그랬을 때 이 C제곱이 A제곱 따기 B제곱 마이너스 2B 코사인 C 나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쉬운 방법은. 알겠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쓰이는 증명이거나 원리가 정말 중요하면은 그 증명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증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야. 1등도 기억을 못해. 수능 1등급인데 내신 1등급도 기억 못해. 그냥 코사인 법칙 쓰는 방법으로 잘 알고 그걸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엄마를 못 봤잖아. 이해했어요? 그래도 난 모든 걸 다 증명할 줄 아니까 보여는 줄 수 있어. 자, 얘는 있잖아. 여기가 C란 말이지. 이 각도와 반대편이니까.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공간이 없네. 얘들아 맨 뒷페이지 펴봐. 갑자기 미안한데 유경아 맨 뒷페이지 펴봐. 아니면 그냥 맨 뒷장에다 해도 되고 맨 뒷장에 펴봐. 맨 뒷장. 여기에다가 이것 좀 적어볼까?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적어봐. 얘들아, 제1 코사인 법칙. 이게 쌤이 또 재밌는 썰 하나 풀어줄게요. 그 코사인 법칙이 사실 얘들아 교육과정에서 원래 없었거든. 교육과정에서 원래 없었는데 부활한 거야. 몇 년 전에? 한 12년 전에? 11년, 12년 전에? 아니 11년, 12년 전이 아니지. 6, 7년 전에? 11년, 12년 전에 사라졌어. 그 전에 있었다가 사라졌어. 나 때 사라졌어. 내가 20살 때 사라졌고, 내가 고등학생 때 사라졌고. 나는 안 배웠지. 여기 단어들을 안 배웠지만 이미 알고 있었지. 시험문제 풀 때 가끔씩 쓰니까.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갔어. 근데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선생님 수학과였으니까 수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막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제2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뭐더라? 근데 제2 코사인 법칙이 자꾸 이러길래 이 얘기를 한 줄 알았어.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런 줄 알았어. 맞아요? 내가 코사인 법칙이 뭔지 알았는데 제2 코사인 법칙이란 말은 교육과정에도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거든. 맞아요? 그래서 제2가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제1 코사인 법칙 있고 제2 코사인 법칙 있던 거지.
지금도 교육과정에서 제1 코사인 법칙은 가르쳐주진 않아. 제2 코사인 법칙만 있어. 그걸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러.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야 사실. 그럼 제1 코사인 법칙은 뭘까? 유경 한번 봐볼까? 이거 정말 단순 함수도 중요하니까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면 사실 저번 시간에 다 했다. R이고 세타면은 얘들아 세타야. 이번엔 여기가 R이야. 이번엔 여기가 R이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 길이. 자 여기는 뭐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게 R이고 세타면 여기는 반드시 바로 나와야 돼. 우리가 이제 1초 만에 R 코사인 세타.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거든. 여기 R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해. R 코사인 세타. 다른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여기는 R 사인 세타야. 맞아요? 왜? 이유는 이거를 네모라고 잡으랬지. 사인 세타가 뭔데요? R분의 높이잖아. 네모. 근데 네모가 누군데? R을 곱해. 그럼 네모는 R 사인 세타 나오잖아. 이 너무 단순 함수도 중요해서 1초 만에 나와야 돼. 여기 봐봐. R이지. 그럼 여기는 R 탄젠트 세타야. 여기서 일로 가려면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돼, 얘들아. 반대로 여기서 일로 가려면 아까 코사인 세타 곱해서 일로 왔잖아. 반대로 가려면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R이야. 바로 나와야 돼, 이제. 너무 중요해. 여기도 탄젠트 세타 곱해서 일로 갔지.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로 나눠야지. 이렇게.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를 곱해서 일로 왔지. 반대로 가려면 사인 세타 나눠야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제일 코사인 법칙은 사실 이거 하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코사인 법칙이 정확하게 있는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와이 삼각형 같지가 않아. 삼각형이 있을 때 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A면 이게 A지, B고 C지. 그러면은 A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가 지금 B잖아. 여기가 C고 바로 C 코사인 B다. 이해했어요? R 코사인 세타니까. 그럼 하연아 여기는 뭐겠니? 90도니까 여기 B R 코사인 그래서 A라는 값을 이렇게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정확하게 제1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원리는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외우라기보다는 이게 노란 색깔이 중요한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를 써야 돼 여기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네모로 아까 보여줬고, 그거를 쓰면은 여기는 A 사인 C가 되는 거야. A 사인 C. A 사인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A 코사인 C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빼니까 B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좌표를 이제 다 알잖아. A 코사인 C 콤마 A 사인 C야. 그렇게까지 이제 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 뭘 쓰면 되겠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C제곱이 나온다. 자 이제 C제곱은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할 거야. A 사인 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코사인 C의 제곱이다. 계산을 해주면은 A 제곱 사인 제곱 C 더하기 여기 B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C 나오겠지. 더하기 괜찮아? B 마이너스 A 코사인 C 쉣! 맞아요? 여기 A 코사인 C잖아. 그럼 여기도 A가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도 A가 들어오겠지.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얘네들 곱한 거 2AB 코사인 C가 되는 거야. 자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어디 봐봐. 얘 봐봐.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몇이야?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몇이야? 그래서 이 친구 둘이 계산돼서 A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B제곱 있었지. 나머지를 그대로 써줘. 나와 안 나와? 증명 끝났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있어. 2AB 코사인 C.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뭐 별건 없고, 이거 지울게. 이건 별건 없어. 이거 솔직히 몰라도 돼. 1등급에도 또 까먹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외우는 거는 이거 빨간색깔 공식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외우고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 쓴다. 이제부터 쓸 수 있다. C제곱을 구하려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된다. 단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워. 알겠어? 자 이제 예시를 좀 더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예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아 근데 이거는 좀 적어봐. 특히 위에 거 이거는 안 적어도 뭐 적고 싶으면 적고 얘네들 세 개는 진짜 적어. 그냥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다가 그 이제 예시를 좀 들어줄 건데 82x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 예시 4루트 3k, 6루트 3k, 6k 4루트 3k, 6루트 3k, 6k 4루트 3k, 6루트 3k, 6k 자 이거 볼게요. 자 그런데 어디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 세타를 구하래. 여기 a라고 쓸까? a 자 a를 구하래. a 여기를 구하래. 자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닮음이라고 닮음이니까 당연히 길이를 까고 시작하라고. 이 길이보다 더 작은 걸로 숫자 예쁜 걸로 만들어주고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맞는 거야. 굳이 더러운 숫자로 닮으면 그러니까 각을 구할 건데 맞아 아니야? 각을 갖고 구할 건데 똑같은 건데 이해했어요? 루트 3을 까버려. K도 까버려. 얘들아 2루트 3K로 그냥 다 나눠버려. 2루트 3K로 나누면 몇이야? 3이잖아. 2루트 3K로 나누면 몇이야? 2잖아. 6을 2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이야. 루트 3 곱하기 2루트 3이 6이니까. 이러고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코사인 A는 바로 이제 얘네들 양옆에 있는 걸 써주고 2, 2, 3 써주고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위에다 더해줘. 4 더하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대편에 있는 거 보고 있지? 마이너스 3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걸 한번 좀 잘 봐줘야지 여러분들도 숙제 할 때 문제 풀 때 잘 풀 수 있을 거야. 절대로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얘들아 여기 2ab 코사인 C 항상 약분되거든. 항상 약분되니까 뭔가 다 곱하면서 하지 마. A랑 B랑 2랑 막 곱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숫자를 써. 그리고 약분을 시켜. 얘도 마찬가지야. 2, 2, 3을 냅둬. 그냥 제발 2, 2, 3이라고 써줘. 항상 절대 계산하지 말고 분자를 일단 계산을 끝내고 분자는 더해줘. 13 빼기 3이니까 10이지. 이러고 약분을 조지라고. 알겠지? 항상 코사인 법칙을 쓸 때 분모 있지 거기 이 분모를 다 계산을 하지 마. 곱하기를 계산하지 마. 약분이 항상 돼. always. 오케이? 항상 돼. 안 되는 적이 없어. 거의 한 98% 돼. 2%는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거의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2, 2, 3이라고 써라. 6분의 5가 나온다. 자 이렇게 쓰면 디테일한 것까지 알려주지. 미안한데 책에는 안 나와있어 이런 내용들은. 근데 쌤은 디테일하게 알려준단 말이야. 왜? 문제 풀 때 어떻게든 한 문제랑 더 빨리 풀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계산 실수 안 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돼.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예시도 들어볼 건데 얘는 사인 법칙 관련된 예시야. 근데 이것도 빠른 풀법이 있어요. 자 출제자의 의도랑 다르게 풀 건데 내가 8이고 6인데 일단은 원래 방법도 중요하니까 알파고 베타야. 그런데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또는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구하라는 문제들이거든. 자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법칙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 뭘 배웠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무슨 공식? 무슨 공식? 있어? 보각 공식이니까 각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사인 세타고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 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이지. 2 사분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인가?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인 파이맨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여기 보이지? 여기 보이지?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사인 파이만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여기를 내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거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 거야. 괜찮아? 자 이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얘들아. 어떻게 날 봐요. 이 보라색깔 공식을 쓸 거야.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중에서 보라색 쓸 거야. 붉은색, 푸른색 그 중에서 보라색 쓸 거라고. 맞아요? 신호등이네 거의. 이 보라색 공식을 보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다. 이게 뭔 말이야?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는 같다라는 거야. 이게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도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의 삼각형에서 하나의 삼각형에서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자,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하면은 날 봐요. 얘분의 얘는 사인 세타분의 6은 같다는 거야. 누구랑? 사인 베타분의 이 값을 내가 누구로 할 거냐면 K 사인 베타분의 K랑. 이해했어요? 얘랑 같다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번에도 보라색으로 할까? 다른 색으로 할까? 다른 색으로 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여기 K 얘랑 할까? 잘 봐요.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유경어 사인 알파분의 K는 이렇게, 여기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8. 이해했어요? 얘네들끼리 마주보니까.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하영아? 그러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되겠지. 이 상태로 나눠버리면은 얘네들을. 맞아요?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얘 대 얘야. 아니지. 여기는 알파지. 여기는 알파지. 베타가 아니지. 알파지.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나누는 게 궁금해. 맞아, 아니야? 얘들랑 사인 베타가 분모에 얘는 있으니까 얘는 냅두고 기억에서 니은을 나누는 게 궁금한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면은 얘 어차피 둘이 같을 거 아니야. 사인 파이 베이스타 사인 스타랑 같으니까 나눠주면서 사라지지. 서로 사라지지. 그럼 여기 4분의 3만 남지. 이렇게 4분의 3 남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여기다 아래다 쓸까? 4분의 3은 뭐다? 사인 알파가 분자로 가지. 사인 알파, 여기는 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시 말할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또 다른 방법. 궁금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나쁘지 않은 방법 또 알려줄게. 넓이는 넓이다. 넓이는 넓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은 평행선이 있어요. 이렇게 평행선 삼각형 내부에. 근데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면 넓이도 m 대 n. y is the 높이가 같으니까. 그럼 밑변의 길이를 반치면 절반이면 넓이도 반띵이 되는 거예요. 반띵. 이해했어요? 넓이도 반띵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네들은 넓이가 같은 거지. 두 개의 삼각형이.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하는 거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중3 때 했어요. 두 변의 길이 그 사이에 끼인가로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이 풀이법은요. 두 번째 풀이법으로 갈게.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법이었어. 두 번째 풀이법은요. 넓이는 넓이랑 같다. 이해했어요? 여기를 x라고 둘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 그리고 8x 2분의 1 8x 그리고 사인 알파를 하면은 같다라는 거야. 6분의 1하고 6x 사인 베타랑.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1 x를 다 지울 수 있어. 2분의 1 x 2분의 x 다 지워버려. 홀리 쉣! 8 사인 알파가 6 사인 베타랑 같네?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3대 4야겠지. 이해했어요? 여기 앞에 숫자가 얘들아 8x 잘 봐. 8네모가 6세모다? 이러면은 6대 8이야. 6대 8. 6k 8k. 괜찮아? 6p 8p. 이해했어요? 6대 8인 거지. 따라서 6대 8이다. 이해했어요? 3대 4다. 3대 4다. 3대 4니까 4분의 3이 다겠지. 똑같이 나오죠? 4분의 3. 이해했어요? 재밌어 안 재밌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좀 칸이 모자랐어. 유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재밌는 또 문제 풀이를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센이든 RPM이든 고생이든 다 있는 문제인데 빠른 풀이법이 있지. 빠른 풀이법이 있어. 일단은 이거 좀 적어볼까요?
거기에는 공간이 많으니까 이 두 번째 풀이법도 한 줄만 적어줘. 이해했어요? 이거를 이용한 거야. 여기 S1이랑 S2면은 S1이랑 S2가 같다를 이용한 거지. 이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어. 재밌지 얘들아?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내가 이제부터 진짜 신기하게 문제 푸는 거 보여줄게. 빠른 풀이법. 근데 내가 다 증명을 할 거야. 이 빠른 풀이법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풀게 됐는지 다 증명을 해낼 거야. 알겠지? 야매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방법에서 다 적용이 되고, 이건 기말고사에서 자주 나와. 여기서부터 기말범위지. 근데 해야 돼. 중간 끝나면 바로 기말이야. 뭐 알잖아. 1학년 때 겪어봐서 알잖아. 뭐 시험 끝나고 잠깐 놀았다가 5월 초중순쯤에 또 막 행사가 너무 많아요. 금방 또 6월 돼버리고, 그럼 또 금방 이제 7월 초에 바로 시험 보니까 기말. 맞아? 그래서 기말 준비도 좀 잘해놓고 가야 돼. 3월달 전까지는. 3월달 되면은 그냥 무조건 모든 거 올스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올인해야 돼. 지수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알겠어? 그리고 기하도 한 얘는 기하도 해야 되고. 맞아, 아니야? 기하는 틈틈이 해야 되고, 틈틈이. 어? 아, 맞다. 넌 2학기 때 하지? 학교마다 또 달라. 1년 내내 하는 학교도 있는데 2학기 때만 하는 학교도 있어. 기하. 여름방학에 그냥 하면 되지. 어? 그럼 가능해. 여름방학 한 달에도 충분히 가능해. 기하가 양이 적어서 생각보다. 내가 가르치면 쉽지. 기하는 벡터만 잘 이해하면은 별로 없어. 벡터가 재밌지. 속도와 벡터,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 힘,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갖는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 자, 그럼 적으면서 다음 문제도 좀 가보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빠른 풀이법이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쌤이 빠른 풀이법으로 푸는 거를 보여줄 거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려 3가지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알겠지? 무려 3가지나. 그럼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을 뭘 쓸 거냐면은 바로 뭐다? 있어? 코사인 법칙을 2번 쓰기다. 자, 일반 풀이 코사인 2번 쓰기. 자,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는 게 일반 풀이법이야. 그러면 갈게요. 어떻게 쓰냐? 일단 전체에서 코사인 법칙 써요. 이 전체 삼각형은요, ABC 전체에서 3, 5, 6이야. 이 길이에서 코사인 B를 구할 거야, 먼저. 첫 번째, 1번. 코사인 B는 이렇게 해서 코사인 B를 구해. 알겠지? 코사인 B를 구한 다음에 3, 4 코사인 B로 X값 구할 거야.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 2번 쓴다는 거야. 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두 번째를. 3변의 길이로 한각 구하는 거. 자, 3, 5, 6이면은 이 옆에 있는 거를 먼저 분모에 쓰는 거야. 2 쓰고 3 쓰고 6 쓰면 돼. 4 더하기 2가 6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3, 6을 제곱해서 분자로 올릴 거야. 9 더하기 36 쓰면 되고, 마이너스 반대편에 있는 길이의 제곱 25까지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또 막 66이 36이다 이렇게 쓴 애도 있는데 절대 쓰지 말랬지 내가. 일단 얘랑 얘를 빼. 그럼 몇이야? 11이지. 11 더하기 9니까 20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얘는 2, 3, 6이었잖아. 약분이 되잖아. 약분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3 쓰고 얘는 5 쓰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9분의 5가 나온다고. 9분의 5가. 이렇게. 코사인 B를 구했지. 내가 잘 말했다 분명히. 이거 무조건 36이라 썼지 마. 항상 약분 잘 되니까. 깔끔하게 되니까. 그리고 9분의 5니까 여기에서 이제 X제곱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X제곱은 어떻게? 아니, 색깔 하나로 갈게. 단색으로. X제곱은 뭐다? 여기 이걸 제곱을 하니까 피타고라스 쓰라니까 9 더하기 몇이야? 마이너스 2 쓰고 얘네들 길이를 그대로 적고 코사인 9분의 5 한번 곱해주면 돼. 여기도 절대로 곱해서 쓰지 마. 약분이 이렇게 되거든. 항상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 이해했어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은
얘는 25야. 맞아요? 25에서 3분의 75로 바꿔주고 얘는 이제 계산이 안 돼. 그러면 3분의 40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3분의 75 빼기 3분의 40이니까 몇이냐? 그렇지. 3분의 40이니까 3분의 35고 x제곱이 따라서 x는 루트 3분의 루트 35가 정답이 맞아. 이게 유리화는 안 할게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면은 두 번째 방법도 일반풀이법인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바로 코사인 세타 있지. 여기에서 하지. 이게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부각 공식이 진짜 자주 나오는데 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안 나오고 3, 4분면의 각은 안 나오지. 삼각형은 180도보다 다 작으니까 모든 각들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뭐니? 뭐야? 얘는 부각 공식이니까 얘도 코사인 세타잖아. 맞아냐? 근데 얘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지. 2, 4분면 코사인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지. 넘어가니까 플러스 4주? 그리고 0 대주? 내 말 맞죠? 그리고 얘네들 더했을 때 몇 도면? 180도면 더하면 0이 된다고. 맞죠? 재밌지? 바로 스님은 여기서 여기 각도를 볼 거야. 여기 각도.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조지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인 거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0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뭐라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면은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아주 재밌지. 이 식을 이용할 거야. 즉 이거는 뭘 쓸 거냐면은 얘 코사인 법칙 세변의 길이 주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 삼각형에서 쓰겠다는 거야. 홀리 쉣! 그러면 바로 쓸게요. 자, 코사인 세타를 쓸게요. 여기 x 보이지? 4 보이지? 분모에 뭐가 들어와야 돼? 2 쓰고 4 쓰고 x 쓰라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값들을 제곱해서 위로 올릴 거야.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반대편에 있는 길이를 제곱해. 2가 되겠지. 더하기. 또 마찬가지로 쓸 건데 여기 있는 길이들 누구야? 2x잖아. 2x. 2 쓰고 2 쓰고 x 쓰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그대로 올려서 제곱을 해. 4 더하기 x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5지. 이 값이 0이 된다. 이거 식 한 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얘는 식이 두 줄이 필요해.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는 건 위도 아래도 똑같지만 얘는 식 한 줄로 나오는 거고. 이해했어요? 얘는 식 두 줄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약분을 또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4x가 다 있어요. 4x가 여기. 4x가 다 있어. 4x를 지우고 전체에 2를 곱할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7이 되는 거지. 16 빼기 x는 7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몇이야? 2배를 할 거야. 여기에 2를 곱해서 여기는 2가 살았지만 여기는 2가 없으니까 분모에 2배를 해줘야겠지. 2x 제곱이 될 것이고 4 빼기 25 마이너스 21이니까 거기에 2배 하면 마이너스 42가 될 것이야. 그리고 이게 0이니까 3x 제곱은 35. 아, 나왔네. x 제곱은 3분의 35고 x는 루트 3분의 루트 35 나오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니? 놀랍구만. 그걸 가르쳐 줄게요. 바로 그게 뭐냐면 거기에 위에다가 이제 잘 적어줘야 되는데 이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지. 들어봤지? 이거 공통수학 2에서도 어디에서? 평면자법 파트에서 중선정리 배웠잖아. 파푸스의 중선정리 기억나? 근데 사실 파푸스가 맞는 것도 아니야 그거. 파푸스보다 더 옛날 사람인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폴로니우스가 만들었어 사실. 근데 이제 그 정석에 일본 책에 파푸스라고 적어놔가지고 우리나라랑 일본만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불러. 아무튼 스튜어트의 정리 그거랑 조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스튜어트 정리를 이용하면은 풀 수 있다. 이 18세기 영국 수학자지. 얘가 만들었어. 아일랜드야 정확하게는. 아일랜드 수학인데 얘가 만든 정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A라고 둘게요. B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달라. 파푸스랑 같잖아. 파푸스는 여기 길이가 같거든. M으로. 길이가 다를 때 이 D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어? 자, 이 스튜어트 정리를 공식을 잘 외워줘야 돼. 수능에서도 쓰인단 말이지. 알겠지? 수능에서 쓰이니까 잘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어떻게? 외워?
자, 이 외우는 방법이 스님이 한 가지 재밌게 좀 가르치긴 하는데 좀 이것도 막 이상하게 막 얘기하지 말고 막 어디 가서 집 가서 막 엄마한테 쌤 엄마 쌤 이상해 막 이러지 말고 자, 외우는 방법 재밌게 알려줄게. 바로 왜냐면 또 막 쌤 정치 사냥 물어보지 말고 쌤은 정치적 중립이니까 얘들아. 자, 목기라고 하는 소리니까 잘 봐. 기억을 하라고.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 이제 n 플러스 n이라고 써지만 n 플러스 n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잘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되겠지. 이게 공식이야. 뭐 복잡하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5개의 길이가 있어요. 삼각형에서 선이 하나가 딱 내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럴 때 이 5개 중에서 하나 몰라. 하나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아. 4개는 알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수적 정리야. 무조건 구할 수 있어. 또는 여기가 다 나와 있어. 3, 5, 7. 근데 여기 2K, 3K래. 그럴 때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미지수가 K로 하나니까. 이해했어요? 그럴 때 이걸 외워서 써야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쌤이 내가 알려는 법 알려줄 테니까 집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잘 봐. 바로 이게 MB제곱이지. 명박이 그 NA제곱이지. 나이는 너무 많아. 이렇게 외우라고 할게. B제곱 그리고 많아. D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D는 빼고 너무 많아. 어떻게 잘 외워지겠어요? 전 존경합니다. 비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많잖아요. 나이는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외워줘. 어때? 별로야? 너무 재밌죠? 자, 그럼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 혹시 보여줄까, 내가? 증명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줘? 증명하는 거 솔직히 몰라도 돼. 이거 공식 외우는 게 더 중요해. 1등급에도 증명 못해. 거의. 걔는 문제 푸는 기계가 그냥 스택 쓰기만 잘 풀지. 이런 거 증명 못해. 까먹으니까. 맞아? 지금 문제 풀 때 안 쓰여. 스택 쓰기 풀 때. 그래도 보여주면은 좌표 평면으로 증명하는 거야. 좌표 평면으로. 거기에도 이제 증명 공간이 있지. 내가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빠르게 할게. 이것도 뭐 적고 싶으면 적지만 증명 안 적고 싶으면 안 적어도 돼. 이게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겠지. 길이를 내가 mn으로 잡았잖아. 이해했어요? 반드시 이거 증명하려면 이 점을 원점으로 잡아야 돼.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이 길이가 d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b가 되는 건데 잘 봐. 여기 n이고 n이지. 그러면은 이 증명이라 하면 수학에서는 왼쪽을 건드려가지고 막 오른쪽으로 막 바꾸는 게 증명이야. 알지? 왼쪽도 막 건들고 오른쪽도 건드려서 막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증명이 아니야. 왼쪽을 다 이렇게 예쁘고 잘 만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바꿔야 증명이라고. 맞아요? 왼쪽을 성형 전이었으면 성형을 잘 시켜서 성형 후로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쌤 성형 전을 쌤도 성형 후로 이렇게 바꾸듯이 이렇게 맞아요. 쌤을 막 이렇게 다시 돌려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성형 전으로. 그러면 안 되지. 성형 후로 바꿔야 되겠지. 아무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MB제곱이라고 했잖아. 얘에서 얘까지 거리를 어떻게 쓰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있잖아, 얘들아. M, 0이거든, 여기가. 여기도 마이너스 M, 0이고. 그러면은 MB제곱이라 했는데 M이라는 숫자를 쓰고 B제곱 잘 봐요. B제곱은 알파 빼기 N의 제곱이야. 플러스 베타 빼기 0의 제곱이니까 베타 제곱이겠지. 그리고 더하기 이제 NA 제곱이지. N 써. A 제곱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써. 알파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 거지. 이렇게. 자, 이 친구를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 근데 정리를 할 건데 잘 봐. 알파 제곱, M 제곱, 베타 제곱. 근데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있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고 여기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먼저 따로 쓰고 얘네들은 지금 M 더하기 N으로 묶여지겠지. 왜냐면 M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 얘는 N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그리고 N 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도 N이 있잖아. 여기는 M 제곱인데 여기는 N이 있거든. 그러면은 N, N으로 묶어버리고 N 플러스 N이다 할 수 있겠지. N 제곱 아니 여기는 M 제곱 여기는 N 제곱. 근데 앞에 N 있고 여기는 N 있으니까 둘 다 NN이 있어 일단. 그리고 N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어. N 플러스 N이든 N 플러스 N이든 중요하지 않고. 쌤 자세 대박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N이잖아. 거기에 N배돼 있지. 얘는 2알파 N인데 N배돼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같아. 부호만 달라 사라져. 왜? 여기는
2알파 n인데 n배가 됐으니까 2알파 mn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알파 mn 서로 상쇄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만 누구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n 플러스 n으로 묶여지고 나머지 친구들을 쓰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mn인데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누구야? 누구야? 원점까지의 거리잖아. 알파 콤마 베타부터. 그게 누구야? 누구야? 여기 D라고 써있으니까 D제곱이지? 이게 D제곱으로 보면 증명이 끝났네? 증명이 끝났네. MB제곱 플러스 NA제곱을 했는데 M 더하기 N에 D제곱 플러스 N은 나왔잖아. 나왔잖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혹시 이거 적고 싶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지운다? 지운다? 이거 안 적어도 돼. 적지마. 이제 이렇게 증명한다는 것만 알고 외우기 중에. 알겠어? 자, 이거 지울게. 아니, 시험 시간에 이걸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시간 아깝지. 맞아?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이건 외워서. 자, 간단하면은 더 외워도 좋은데.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용해서 저 문제를 푼다니까, 얘들아. 빠른 풀법 갈게요. 자, 세 번째. 자, 선생님 3초 만에 풀 거예요. 3초 풀법 갑니다. 자, 여기에서 공식 쓸 거야. 바로 빨간 색깔. 잘 봐. 잘 봐. 3초 풀법. 여기서 어떻게 쓴다고? m b제곱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m b제곱.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5. m 어디 있어? 여기 4 있잖아. 4는 그대로 써. 빗변은 제곱해서 더해줘야지. 4 더하기 25. 또 2는 그대로 써. 여기 3은 제곱해줘야지. 9는 그 다음에 얘네들 길이를 써. BC의 길이 6이야. 그리고 D제곱을 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X지. 그 다음에 M은 4랑 2를 곱해. 8.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다 계산하면 너무 시계 복잡해. 항상 약분되거든, 얘도. 여기 수치로는 정리도 항상 여기가 값이 항상 약분이 돼. 이 앞에 숫자가. 단순히 2밖에 약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눠줘야 돼. 항상. 그래야지 계산이 편해. 그럼 50 더하기 여기가 9가 되니까 50도 되는 거야. 얘는 여기 3x제곱이라 하자. 원래 x였으니까 3x제곱 플러스 24가 되겠지. 그럼 24를 넘어가면은 35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정답이 나오죠? 똑같이 30제곱 35.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여기 파트는 이런 게 좀 많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결과적으로 시험 시간에는 최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해했어요? 이렇게 봐줄게요. 이렇게. 이거는 말하지만은 여러 문제들 있잖아. 선거식 문제. 한 기말고사 파트에서 두 번째 페이지 때 많이 나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전에. 첫 번째 페이지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 10번 때에 많이 나와. 10번. 9번, 10번 이럴 때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해서 정석으로 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을까 하고 그냥 이렇게 빨리 풀고 넘기라고. 알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각이 이등분선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왼쪽을 지우고 할게요. 왼쪽을 지우고 할게. 일단 여기까지 좀 적어볼 건데 내 휴대폰 없어. 네, 있구나. 저기 혹시 코사인 법칙 2번 네모 전까지는 다 지웠니? 아니 적었니? 칠판 절반 전? 거기까지 적었어? 왼쪽 지울게 그러면. 여기는 다 지울게.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강의 2등분선 데스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셈이든 알팽이든 이것도 자주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강이 2등분돼 있으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어떻게 된다고 얘는? A 대 뭐는? B는 누구 대 누구다? C 대 D다.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잘 기억해줘. 이걸 이용할 거야. 각의 이등분선. 이걸 이용해 줄 거야. 각의 이등분선. A 대 B는 C 대 D다를 이용해 줄 거야. 지금 문제가 복잡해요. 여기도 이제 빠른 풀이법이 있거든요. 빠른 풀이법이 있는데 일단은 얘가 좀 이따 이어서 해야겠네. 좀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동그라미 하나의 강의 특수화예요. 딱 하고 시험 문제 있다. 그럼 딱 되겠다.
풀어야 되는 그냥 여러 분량들을 풀어봐야 뒷 문제를 그러니까 내신 모의고사 말하는 거 아니면 학교 모의고사 말하는 거야? 학교 모의고사? 너 지금 어차피 3월 모의고사는 의미 없고 6월 모의고사부터 잘 준비하면 되거든? 너 6월 모의고사 문제 좀 준비해볼래? 어떻게? 근데 학원에서 시간 주고 풀려면은 수업 시간 너무 기니까 다른 날에 와가지고 풀고 수업 시간에 내가 개별로 질문 받을게. 알겠지? 그런 거 풀려면 그걸 어렵잖아요. 어렵지. 명문제는 킬러니까. 21번이랑 30번이 어렵지. 21번, 30번 빼고는 다 풀 수 있게끔 좀 해놓으면 진짜 좋긴 한데 21, 29, 30 거릴 때 그걸 풀어서 맞춰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춰본 적 없는 것 같아? 맞춰볼게. 21, 29, 30 빼고 나머지 다 맞아도 1등급 나오는 수준이긴 한데 근데 고2 거는 더 잘 봐야지. 이렇게 6월부터 모의사 준비했어.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이 동그라미 하나의 각도 있지. 이 하나의 각도가 특수각이냐 특수각이 아니냐가 좀 중요하거든. 맞아? 특수각이냐 특수각이 아니냐가 중요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6이래. 그리고 8이래. 각을 이등분했는데 8이래. A, B, C, D야. 근데 여기 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X. 자,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은 일반 풀이법은 뭐냐면 코사인 법칙을 무려 3번 쓰는 게 답지의 방법이야.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인데, 지금 코사인 A가 뭔지 나왔어, 문제에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이제 둔각이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치? 둔각이야.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X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코사인 법칙을 몇 번 써야 된다? 코사인 3번 써야 돼. 너무 힘들지? 이거 풀이해서 진짜 길어. 이제 시작해볼게. 자, 일단은 전체 삼각형의 BC 둘레 길이를 다 알아야 돼.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6, 8 나왔지? 코사인 하나 나왔지? 두 변의 길이랑 한 각을 아니까 이 BC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전체의 길이를 구했으면 여기 3대 4니까 얘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7분의 3을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 길이를 구했으면 이제 얘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얘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또 얘 각도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아까 전에 이제 전체의 길이 구했지? 전체의 길이 구했으면 뭘 또 써야 돼? 6, 8 그리고 여기 각도를 여기 길이를 아니까 여기 3배의 길이로 코사인 칙을 또 써. 이 B를 구할 수 있게끔 코사인 B를 써. 코사인 B가 나왔으면은 얘로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총 3번 써야 돼. 대박이지.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스님의 그 풀이법이 모른다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BC를 구해야 돼요. BC 제곱을 구할 거예요. BC 제곱은 바로 36 더하기 64를 할 거야. 36 더하기 64 하고 마이너스 2 양옆에 거 써줘요. 6, 8 써줘요. 그리고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1 적어줘야 돼.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1.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썼어. 봐봐, 내가 말했지. 절대로 곱해서 쓰지 말라고. 약분 깔끔하게 되는 거 보여? 그러면 얘는 100 더하기 10이니까 112야. 그러면 BC의 길이를 알 수 있지.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지. 112는 16 곱하기 7이야. 외워야 돼. 4루트 7. 이해했어요? 4루트 7이 되는 거야. 자, BC가 4루트 7이면은 여기는 3대 4라는 거를 이용을 해주면 3대 4니까 얘를 7로 나눠서 3을 곱해. 그러면 몇이 되는 거야? 7분의 12 루트 7이 되고요. 여기는 7분의 16 루트 7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일반 풀이법 뿐만이 아니라 빠른 풀이법도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빠른 풀이법도 구해줘야 돼. 그래야지 뭐가 나오니까 이제 얘네들의 길이가 나오니까 BD랑 BC의 길이를 알아야지 빠른 풀이법을 쓸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2번을 더 써야 돼. 일반 풀이법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바로 BC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어. 코사인 B를 구해야 돼. 지금 반드시 코사인 B를 구하면 지금 BC의 길이 어떻게 나왔어? 4루트 7 나왔잖아. 양옆에 있는 거를 써야지. 4루트 7이랑 여기 6이잖아. 6이랑 4루트 7을 분모에다 적어주세요. 분자는요, 이 값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여기 제곱을 하면 몇이야? 6제곱하면? 하영아? 그 다음에는 112지. 그리고 빼야 돼. 반대편. 누구야? 8을 빼는 거지. 64. 자, 그럼 계산하는 거 잘 봐.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근데 여기 112가 어떤 숫자였어, 유경아? 112가 36이랑 64랑 10에 더해서 110이었잖아. 근데 거기서 64를 또 빼니까 36 더하기 36 더하기 10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12 곱하기 4루트 7이었지. 여기 12가 7개 있는 거야. 84니까. 이해했어요? 36이 총 10에 3개니까 3개, 3개, 1개니까 총 7개 있는 거야. 그럼 12, 12 약분돼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2가 약분되니까 4루트 7이고 여기는 7만 오겠지. 이해했어요? 여기 12 곱하기 7이고 여기는 10이니까. 그러면 루트 7로 또 계산을 해줘. 4분의 루트 7. 이렇게 루트 7로 약분을 해줘. 4분의 루트 7 나왔잖아.
코사인. 그럼 이걸 또 이제 코사인 법칙 마지막 한 번 더 쓰는 거야. 코사인 B 구했지? 여기 6이랑 얘로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삼각형 A, B, D에서 x제곱은 그 다음에 36 더하기 얘 제곱해야 돼. 야 이거 제곱하면 49분의 144 곱하기 7? 에바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얘 유리화에 이렇게 꽂혀있는 거야. 여러분들 유리화는 답 쓸 때만 하면 돼요. 계산할 때는 유리화가 오히려 안 되는 게 계산이 좋아. 편하고. 얘 루트 7분의 10이라고. 루트 7분의 11을 제곱하는 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야. 그러면 7분의 144 되는 거야. 여기에 7분의 144를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6 쓰고 또 마찬가지로 7분의 11을 7 하지 말고 유리화에 꽂혀있지 말고 오히려 안 돼 있는 상태인 루트 7분의 11을 적으라고. 그리고 코사인 B인 4분의 루트 7을 적으면은 약분이 되잖아. 3 쓰잖아. 그럼 얘는 66이 36 나오는데 앞에 36이 또 사라져요. 그럼 따라서 x제곱은 7분의 144니까 x가 루트 7분의 12가 나오잖아. 자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3번 써야 돼. 복잡하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리화를 하면 7분의 11루트 7이 답인 거야. 그럼 내가 빠른 풀법 보여줄게. 이걸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 뭐게? 자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3초까지는 아니긴 해. 이거를 구하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탈레스의 정리다. 얘들아 탈레스 정리. 이걸 기억해. 이 문제 시험 때 자주 나와. 10번, 11번 때 기말고사 때 진짜 자주 나와. 근데 다른 애들 다 이렇게 해서 푼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지. 이제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많이 가요. 다른 애들이 물어봤어 너희들한테. 그럴 일 있을 수 있어. 말 물어보고 막 해서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지 말고. 알겠어? 여러분들만 알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는 지금 각이 2등분이 돼 있죠? A점, B점, C점, D점. 그럼 여기 길 있지? 이 X는 그냥 간단해. 루트 AB 마이너스 C. 둘이 곱해가지고 빼. 이 탈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기원전 사람이야. 기원전 사람인데 고대 그리스 수학자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진짜 너무 수학을 잘 만들어 놓고 갖고 나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미분도 만들고 적분도 만들고 있었던 거야. 여기 보면은 얘 AB 대 CB까지도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근데 얘가 여기까지도 더 나아간 거지. 길이까지. 자 당연한 건데 책에는 안 나오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쌤은 어떻게 알아? 쌤은 수학 전공했으니까 알지. 대학에서 기하학도 배우고 별의별 거 다 배우니까. 자 루트 AB-12 루트 AB-12 이거 한 줄이면 끝난다 했어. 이유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증명? 그건 좀 이따 보여주고 일단은 답을 내는 것부터 보여줄게. 자 여기에서 풀이법에서 얘까지는 구하랬지 내가. 여기 길이까지는 다 구했으면은 정답 나왔는데 x는 루트 68에 48 쓰고요. 여기 곱했어. 얘는 좀 곱할 거야. 마찬가지로 유리화 안 된 상태로 곱하자. 루트 7분의 10이랑 루트 7분의 16 곱하니까 루트 7은 7이 될 거고 12 곱하기 16인데 얘를 계산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16이 다 있어. 16. 여기도 16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16 있잖아. 16을 빼면은 루트 밖으로 빼면 4로 빠지겠지. 왜? 루트 16이 4니까. 그리고 48은 16 곱하기 3이야. 따라서 여기다 3 적고 마이너스 7분의 11을 적어. 근데 3이 7분의 21이지. 7분의 21에서 7분의 11을 빼면 7분의 9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값을 계산해주면 4하고 루트하고 7분의 9가 나오는데 이 값이 루트 7분의 4, 3, 12 정답 나와 안 나와? 빨라 안 빨라? 빠르지? 누구보다 빨리 풀지 나는 문제. 이해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라고. 루트 7분의 12 이해했어요? 이렇게 가져야 돼. 알겠어? 재밌지? 재밌어 안 재밌어? 그럼 당연히 뭘 어떻게 푼 게 낫겠냐? 시험 시간에? 계산 실수도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푼 게 많겠지. 알겠어? 그런데 얘들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원리도 중요해. 원리는 뭐야? 이거야. 스튜어트 정리를 지금 A, B는 CD잖아. CD. 이 친구가 그럼 사실 AK, BK라고 할 수 있잖아.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맞지 않냐? 이거 AK, BK라 두고 증명하면 끝이야. 증명 한번 보여줄게. 근데 쌤은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수학 공식은 나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하진 않아. 내가 살면서 보니까 1등급도 맞춰보고 1등급 맞춰야 특징을 보니까 다 증명할 줄은 모르더라고. 어려운 문제 풀 줄은 알지. 맞아? 그래도 일단 한번 궁금하면 봐봐. 얘를 지금 스튜어트 정리를 여기 이 상태에서 쓰는 거야. AK, BK인 건 납득이 되지? 중2 때 배웠으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그래서 여기 C, D 대신에 AK, BK라고 쓸 거야. 그리고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은 바로 스튜어트 정리는 내가 지금 아까 보여줬잖아. 적백분면에서 한다는 거. 쓰면은 이제 AK랑 B제곱이잖아. M B제곱. 맞아? 명박이. 그러면은 AK에다가 B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K에다가 A제곱. 그리고 9은 뭐야? 했지. 너무 둘이 더해. A 더하기 B의 K. 그리고 X제곱하고 많아. 둘을 곱해. AB K제곱이거든. 맞아요? 근데 X제곱이 궁금하지? 지금 보면은 여기 약분된다 했어. 여기를 묶어봐봐. 얘를 묶으면은 ABK로 묶을 수 있는 거야. ABK로. ABK로 묶으면은 A 더하기 B가 나와. 여기도 A 더하기 B의 K가 나오지. 지금 여기가 다 약분이 되는 거야. A 더하기 B의 K가, A 더하기 B의 K가 다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X제곱 플러스 ABK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AB 보이지? AB. 지금 X제곱이 궁금하니까 여기 ABK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할 거야. 그리고 ABK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냥 넘긴 거 계산이니까. 근데 잘 봐. AK, BK 아니야 이거? 이거 AK, BK잖아. 이런 샤갈! AK, BK 뭐야? CD네. CD. AB 마이너스 CD네. 그게 X제곱이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증명 끝. 인정? 재밌죠?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내가 진짜 한 가지만 얘기할게. 이거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인데 이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특수각일 때야. 얘들아 여기 혹시 오른쪽 지워도 돼? 오른쪽 지워도 돼? 유인이도 오른쪽 지워도 돼? 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특수각일 때는 이걸 공식을 또 쓰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써도 당연히 성립은 하지. 성립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특수각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시험지에서 특수각 경우는 잘 안 나오지. 너무 쉬우니까. 특수각인 경우는 오히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망해. 오래 걸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넓이는 넓이다. 거기 빈칸에다 적어. 다음 페이지 빈칸에다가 넓이는 넓이다라고 적어. 넓이는 넓이다. 특수각일 때는 일반 풀이가 넓이는 넓이야. 넓이는 넓이. 자, 예를 들어서 특수각이라 하면은 이 동그라미가 특수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60도라고 알고 이렇게 60도, 아니 30도라고 해볼게. 30도. 그럼 조금 더 삼각형을 이걸로 하자. 그냥 30도. 30도로 이렇게 같은 거야. 이 동그라미가 이럴 때는 x를 어떻게 구해야지 좋냐면 코사인 법칙을 3번이나 써서 풀 필요가 없어. 굳이 화질 굳이네요. 휴. 화질 것이 뭔지 모르지. 이미. 자, 그건 다음 시간 다음에 얘기해줄게.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자, 일반 풀이는 뭐라고? 넓이는 넓이. 넓이는 넓이. 뭔 소리냐면 넓이 더하기 넓이는 전체 넓이다 이거거든. 사실은 이 넓이를 구해. 그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해. 그게 전체 넓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뭘로? 2분의 AB 사인 세타로 이 공식을 쓸 거야.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2분의 1 6x 사인 30도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도 넓이를 쓸 거야. 2분의 1 8x 사인 30도 이거를 쓸 때는요 꿀팁인데요. 능을 여기 아래다 쓰지 마세요. 무조건 식을 일자로 들게 쓰세요. 항상 이 문제를 딱 풀 때. 그러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생님은 설명을 해줍니다잉. 자, 이렇게 쓰면은 한 번에 약분이 된다고. 한 번에 2분의 1이랑 30도 보이지? 사인 30도 2분의 1이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지? 다 분모에 2가 있지? 그러면 일단 2분의 1, 2분의 1 나누고 사인 30도 얘도 뭐니까 다 2분의 1 있으니까 다 지운데 여기에다가 루트 3만 남았어. 이해했어요? 여기다 루트 3만 남았어. 이러면 계산이 편해져. 6x 더하기 8 있으니까 14x 되는 거야. 14x에다가 여기에는 48 루트 3 나오지. 따라서 14x는 48 루트 3이다. 그럼 여기는 7x는 7분의 24 루트 3이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간다.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저 탄성을 쓰는 안 좋아요? 잘 봐. 당연한 건데 얘는 특수각이니까 넓은 넓이로 풀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야. 굳이 코사인 법칙과 관련지어서 하면은 더 복잡하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그러면 왜 이렇게 못 푸냐라고 하면은 코사인 A 이거 두 개를 알려줬잖아. 두 개. 하나를 알려줬으면은 사인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 넓이는 넓이로.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개 간 하나를 통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값을 너희들이 구할 수 있어? 사인 동그라미 구할 수 있어? 못 구한다고 이 사인 동그라미를. 사인 동그라미를 알고 사인 이 동그라미도 알면은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근데 모르잖아. 동그라미 각도가 몇 도인지도 모르잖아. 30도인지 45도인지 60도인지 모르잖아. 근데 특수각으로 주면은 30도, 45도, 60도 값이 몇인지 알잖아.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넓은 넓이로 풀 수 있는데 얘는 넓은 넓이로 못 푸니까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은요. 개념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거 공식 있지.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게 공식이지만 그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푸는 방법을 다 다르게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걸 또 빠르게 푼다는 거지. 나는. 3초 만에 어떻게? 바로 일반화를 하는 거지. 쌤이 좋아하는 게 뭐야? 일반화야 일반화. 여기 다음 페이지도 공식이 있는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진짜 만들었어. 이런 걸 맨날 일반화하니까 A, B지. 그럼 여기 있는 각도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X는 항상 뭐가 되냐? 바로 이것만 기억해. 2코 A 더하기 B는 2AB 코사인 동그라미다. 이거를 A, B라고 두고 여기 AX 들어오겠지, BX 들어오겠지. 여기는 EAB 들어오겠지, EAB. 맞아요? 아니지, EAB가 아니라 AB 들어오겠지. 근데 여기가 사인 이 동그라미, 여기 사인 동그라미, 여기 사인 동그라미 들어와. 근데 이게 미적분에서 사인 이 동그라미 공식이 있거든. 그게 이 사인 동그라미, 사인 동그라미거든. 너는 3학년 때 배울 거야. 이 사인 세타, 사인 2세타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을 이용해서 약분을 하는 거지, 약분. 이해했어요? 약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이것까지는 외우기 싫다 하면은 이게것만 잘 기억해도 돼. 근데 이것도 빠르게 풀고 싶다면은 기억해주면 좋지. 아래는 합이고 위에는 곱이니까 외우기 쉽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바로 써볼게. 그러면 이거를 풀면은 단순히 x는 바로 6 더하기 8 써. 얘는 2, 6, 8 써. 코사인 몇 도? 코사인 하나의 각도 3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지. 이걸 하는 거야. 그럼 여기 2가 약분 되고 6 더하기 8은 14잖아. 14분의 48 루트 3이니까 금방 나오지? 7분의 24 루트 3. 이해했어요? 나오잖아. 일반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여기에서도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면은 사인 2세타에 대한 공식을 기억을 하면은 빨리 풀 수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거는 내신 들어가서도 알려주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할 건데 금방 끝나.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고 그 뒤에 있는 예시 문제도 빠른 풀법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줄 거니까 넓이는 이제 그냥 금방 끝나거든. 여기 삼각형의 넓이만 하면은 사실 끝이야. 뒤에도 개념적인 부분은 이제 다 이게 다라서. 자 첫 번째로 밑변이 있고요, 높이가 있어요. 이게 넓이 어떻게 구하지? S는 2분의 1 AH 초등학교 때 배우지. 두 번째는 끼인각이 있을 때야. 이건 이제 중3 2학기 때 배웠어. A고 B고 여기가 세타야. 근데 넓이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지 얘들아. 또 세 번째는 매저번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얘 넓이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지. 둘레는 알아 내가 A, B, C. 근데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S는 뭐다? 뭐야 이거 기억 안 나?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몰라? 진짜? 몰라? 2분의 1 R 쓰고 뭐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잖아 얘들아. 둘레의 길이 이게 맞아요? 이게 둘레의 길이었어. 둘레.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네. 둘레의 길이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1 RL. 넓이가 이렇게 쪼개면은 이게 BR이잖아. BR. 얘는 AR이잖아.
여기 90도니까 맞아요? 여기는 2분의 1 CR 오케이? 욕한 거 아니야? AR, BR, CR을 다 더하라고. 그럼 2분의 1 R로 묶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네 번째는 매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질 때야.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매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여기 길이를 A, B, C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자. 헤로데 공식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자, 여기에서 각 하나를 아니까 자, 이 넓이는 4R분의 ABC.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 배우는 거지. 4R분의 ABC. 왜 4R분의 ABC? 자, 세변의 길이를 곱해야 돼. 왜?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할 때?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AB 사인 세타로 구하잖아. 원래는 증명을 해줄게. 2분의 1 AB 사인 C야. 근데 사인 C가 뭐야? 아까 전에 배웠잖아. 사인 C는 2R분의 C였잖아.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야. 2R분의 C를. 이렇게? 2R분의 C를 대입을 하니까 4R분의 ABC가 나오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주자.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진 찍어둬서 얘들아 사진 찍어줘서 다음에 집 가서 적어야 돼. 집 가서 알겠지? 그래 한 번 더 이 뒷부분 내용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문제를 숙제는 한번 풀어봐. 스텝 1이니까 쉬워서 할 수 있을 거거든. 공식 보면서 알지? 삼각형의 넓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개념 프린트 이거 가지고 와야 된다. 여기 뒷부분 적어야 되니까 알겠지? 내신 모의사 잘 보고 할 수 있어요. 앞부분 쉬워.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봐봐. 충분히.